여행 보이콧을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겨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전체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의 자발적 일본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이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고, 그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곤 하죠. 그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혹은 그 말의 저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분명 우리의 일본 보이콧은 일본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미국의 블룸버그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일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9월의 방일 외국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60% 감소했다는 사실을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방문 수치가 상승했음에도 한국 관광객의 대대적 감소폭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으니 신기한 일입니다. 블룸버그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것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도쿄올림픽 방문객 수 4천만 명이라는 아베의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관광객 감소가 장기화될 기미가 일본 곳곳에서 확산 중이고, 일본 정부는 그 대책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겠다고 하지만 역부족일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사히도 블룸버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보다 58.1% 감소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는 3개월 연속 하락폭이며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일본 방문은 늘었지만 이는 럭비 월드컵이라는 일시적 특수를 감안해야 하고 결국 한국 관광객 침체만이 돋보이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일본 관광청의 타바타 히로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방일 여행 자제, 항공노선 운휴 및 간편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국 관광객의 감소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망하기 힘들다고 했으며, 다만 연기하고 있었던 일본 관광 광고를 한국에서 9월 하순부터 재개했지만 10월 첫째 주 한일 항공사의 양국을 잇는 항공 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줄어 지난달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광국에 의하면 일본을 방문하던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미 작년 중반부터 베트남 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등 여행지의 다양화가 일어나고 있고, 한국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다고 애써 자위하면서 아울러 7월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계기로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 예약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는 피할 수 없는 진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숙박시설이나 철도, 도로 등과 같은 교통망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를 서두르되 복구 후에는 외국인들이 관광지에 방문하도록 민관이 함께 여행 수요 환기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전체 일본 방문 해외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750만 명의 한국 관광객과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소비하는 전체 소비액 약 5,900억 엔을 강조하며 일본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한국 관광객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방일 관광객층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었다면 본심으로는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는 한국 관광객을 위한 여행 프로모션을 최근에 다시 시작할 리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소비하는 돈이 자그마치 6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주었기에 아무것도 없던 일본의 지방들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다는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한국에서 거리가 가깝고 특히 영향이 심각한 규슈 카고시마현은 대만 관광객들을 초대하여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해당 현들은 9월의 예산을 300만 엔이나 늘렸다고 기사는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한국 손님들이 급증하여 먹고 산 지역들이기 때문에 회복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 담당자도 한마디 하는데요. 담당자는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는 겨울 영향이 더 걱정이다. 많은 한국 손님들이 방문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꿈과 같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이것은 꿈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의 온천이 가짜가 많다고 일본인이 직접 양심 고백을 해도 일본 겨울 온천 없이는 겨울을 잘 지낼 자신이 없는 한국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 담당자가 말하는 일본을 방문해줄 한국 손님들은 아마 꽤나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지방의 국민들이 장사가 안 돼 추운 겨울을 보낼까봐 심려되시는 마음 따뜻한 한국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지방 자치적으로 한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 이외에 외국 고객을 새로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 우선은 일본 고객이 와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나가사키현 스시마 관광 담당자의 말도 전하며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몰아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빼앗긴 국가의 국민들이 이 분위기에서 과연 국내 관광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파이팅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베 총리는 그렇게 한다면 한국의 학생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학생들을 걱정해주는 말로 들렸지만 정말 곤란하게 된 것은 아베의 일본입니다. 이 박람회 취소가 왜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장인의 혼을 담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모노즈쿠리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장인 정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요타 자동차나 소니, 파나소닉 등의 일본 기업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모노즈쿠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 도요타 자동차가 가속 페달 결함으로 100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결정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생산량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 숙련공이 모자랐고 비정규직을 대폭 고용하며 경비를 절감하려고 해 품질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닛산 스캔들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제조업 순위 7위 닛산도 무자격 친차 검사 문제가 발각되어 리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발된 이후에도 무자격자가 계속 완성차 검사를 해온 것입니다. 스바루 자동차도 무자격자가 완성차를 검사해 40만 대 무상 리콜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모노즈쿠리를 계속 지속할 만한 인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코쇼코 리서치가 최근 조사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력난과 관련한 문제로 파산한 일본 기업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가 증가한 362개 사이에 이르렀고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한 해 동안 파산 기업 수가 340개사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회사를 유지할 만큼 직원을 뽑지 못해 문을 닫은 곳이 전년보다 66%가 늘어난 53개사가 되었습니다. 부인난이 심해지자 지난달 10일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34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민국가 전환까지 선포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지원하는 해외 취업생은 중국과 한국이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인도나 호주 등에서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을 뽑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취준생이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일본 정착률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토익 700점만 받아도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인데 한국 취준생들은 일본 취준생보다 토익 점수가 평균 200점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조직 문화가 비슷해 적응력이 빠르고 한국인들은 업무를 가장 빠르게 잘 습득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취업 지원 업체 네오캐리어 해외 사업주 키자와 히토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면서 인내심이 강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서 유럽, 중국, 동남아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고 했습니다. 중국인의 경우 외동 아들딸이 많아서 회사를 다니다가 쉽게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국인은 일본에서 경력을 쌓고 돌아가면 고국에서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했고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직원의 일본 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으로 건너와 구직을 하는 일본 기업들이 2배 이상 늘었고 일본에 손꼽히는 대기업에선 한국인 직원들의 모임이 생길 만큼 한국인의 일본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은 5만 5천 명입니다. 2008년 약 2만 명과 비교해 거의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한국 인력이 일본인을 비롯해 타 국가들보다 뛰어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를 뛰어넘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청년층을 채용해 자국 기업들을 살리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베의 경제 도발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분노한 것은 일본 기업들이 채용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청년층이었습니다. 아베는 단번에 한국의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보복이 중단돼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한 해 4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인력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학생들이 취업을 못해 곤란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던 아베. 어쩌면 지금 아베의 머릿속에는 가장 아차 싶은 것은 한국인 채용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이 한국 때문에 경제 전쟁팀을 새로 만드는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에서 경제 전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안보국의 경제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마이니치와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현재 지역별 정책반과 사이버 정책, 정보종합반 등 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이른바 경제반을 새로 만드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니치는 경제반 신설 추진에는 총리 관저가 주도해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한일 수출 규제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미우리는 아베 내각이 좀 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과 수출 규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번졌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이면서 엄격하게 관리해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총리 관저의 의도대로 관리하면서 좀 더 조직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응하면서 총리 관저와 경제상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졸속으로 수출 규제가 처리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았고 관련 사업은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예상치 못한 불매운동과 여행자들 움직임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성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참패를 했습니다. 한국은 주요 부품을 빠르게 국산화시켰고 전문가들은 심지어 2월이면 반도체 주요 부품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 이 일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리는데, 일본에서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좀 더 한국을 압박 혹은 정책을 지탱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수출 규제가 일본의 의도와는 애초에 동떨어지게 흘러가서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자 이와 같은 대응 조직을 결성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처에는 경험이 많은 중견 간부 출신들이 배치되어 좀 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한국과의 무역 수지는 1,822억 정도의 흑자로 작년 동월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월에 일본 무역 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결코 일본에는 유리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흑자를 내주는 국가 중에 항상 2,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큰 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 경산성에서 무리하게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재무성에서 반도체는 갑작스럽다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 강행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일본의 경제에 더욱더 짐을 지웠다는 결론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베 내각은 이러한 흐름을 결코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베는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은 먼지만큼도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시된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좀 더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출 규제 등을 강화하거나 합리화시킬 명분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해봤자 이런 강경한 조치는 양국 관계를 해치는 데다가 한국은 불매운동과 같은 반응 혹은 또 다른 카드를 내놓을 것인데 대한국 흑자국인 일본에 피해만 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 제외를 시작해서 양국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어 시계 제로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